잠깐 잡담을 좀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이미지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긴 여정을 떠난다고 했는데 CNN이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 가지고 DNN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얘를 알려고 로지스틱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얘를 알기 위해서 회계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 왔습니다. 거의 이 메인 스토리는 끝났는데 그 지금 이제 하는 내용들은 뭔가 그 심층신경망, 그러니까 DNN에 이제 한정된 내용이라기보다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자잘한 지식 같은 게 조금 남았어요. 제가 그 백그라운드도 다 다루고 그래가지고 용어를 좀 조심한다고 쓰긴 썼는데 막 그 은연중에 뭐 은닉층이라는 말도 그냥 설명 없이 제가 사용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용어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저번에 이제 그거는 정리했죠. 다른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내용들은 그런 그 약간 짜투리로 남아있는 주제들 그런 것들을 쭉 모았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짜투리로 남아있는 주제가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전파 방법이랑 그러니까 그 기울기 폭발이라든가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남았는데 이게 제 수업에서는 아마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일 것 같은데 그냥 이제 한 4학년쯤 돼갖고 이제 들을 과목이 없어서 듣는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는 거의 여기에 관련된 전공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뭐 대학원을 이쪽으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그 한 반 정도는 인생 갈아갖고 이거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부류인 사람들한테는 뭐 역전파나 이런 거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거에 능력과 별개로 시험에서 잘 물어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 학점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내용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역전파를 설명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은 그 벡터 미분이라는 거를 제가 할 사람만 하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하고 오시면 좀 듣기가 수월할 겁니다. 나는 그거 이해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시험에는 안 낼 거니까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시작하겠습니다. GPU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놀랍게도 GPU를 쓴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CPU만 가지고 계속 뭔가를 했는데 우리가 그냥 어디서 이제 들은 말로는 딥러닝이라는 거는 GPU 잠깐만요. GPU라는 거를 이제 써야지 뭔가 이제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엄청 귀찮아요. 이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일단 CPU를 쓰는 방법. CPU를 쓰는 방법은 그냥 지금까지 쓰는 대로 쓰면 됩니다. 토치 매뉴얼 시드 이렇게 하면 그냥 시드를 제가 잡는 거고 이러한 이제 X 언더바 CPU라는 거를 이제 만들고 Y 언더바 CPU라는 거 만들고 네트워크 언더바 CPU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냥 우리가 있는 이제 이러한 자료예요. 3 곱하기 1 벡터이죠. 그렇죠? 옵저베이션의 3개 피처가 1개네요. Y CPU 뭐 하면 또 뭐 이러한 값이 있습니다. 대충 이제 X에다가 2를 곱하면 Y가 되겠네. 그렇죠? 뭐 그래갖고 이 X에서 Y로 가는 선형을 내가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CPU 여기에 이제 X CPU 이런 거를 넣어본 다음에 뭐 최초의 곡선을 직선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쭉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CPU에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렸다가 이제 연산을 하는 방법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CPU만 썼는데 GPU라는 거를 쓸 거거든요. 일단 GPU가 잘 잡혀 있는지 보려면은 콜앱이든 어디든 요거를 일단 칩니다. 요거를 쳐가지고 이렇게 그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나오면은 잘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껐다 키겠습니다. 요거를 좀 마이너하지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287이라고 이제 저는 되어 있는데
전 다른 커널에 뭔가 잡혀 있었고 이렇게 돼 있고 아마 학생들은 이게 다를 겁니다. 뭐 한 20 얼마 정도로 이게 잡혀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또 24기가 정도로 이렇게 메모리가 잡혀 있는데 요거는 제 GPU 메모리입니다. 갖고 있는 그 어떤 컴퓨터에 아마 코렉 기준으로 16기가 정도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2였는데 16으로 오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안 봐서 가물가물한데 그래 이제 여기에서 요 287이라는 거 지금 이제 학생들마다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그 숫자를 이제 기억했다가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X CPU하고 2라는 메소드로 써갖고 쿠다하고 땡땡 0이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쿠다는 이제 GPU를 의미하는 거고 땡땡 0은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0번 그래픽 카드에 내가 X라는 거를 올려라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하나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 0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싹 올린 다음에 요거를 찍어 보면은 저는 이제 546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학생들도 이제 요거를 체크하면은 이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GPU에다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GPU에다가 X도 올리고 Y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네트워크도 올리고 네트워크를 올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네트워크 안에 사실은 이게 어떤 WH라는 파라미터를 얘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 WH라는 거를 그 GPU 메모리에 올린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저는 이제 24576이라는 숫자 있죠. 한 23메가 정도 24기가 정도 되는 숫자. 요거를 내가 다 소진해 갖고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가 안 돌아가겠죠. 그렇죠? 코렉 기준으로 16기가를 이제 넘어가면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모리 개념이랑 다릅니다. 컴퓨터에 지금 아무 컴퓨터에 붙어있는 메모리 체크를 해도 뭐 기본 64에 뭐 128 뭐 이런 거는 이제 되게 흔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딥러닝을 할 때는 GPU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올릴 필요가 있는데 그 GPU에 있는 요 메모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X에다가 이제 그 뭐 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명령을 사용하면 이게 바뀐다. 여기까지 일단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이제 X CPU라는 거를 정의했고 Y 언더바 CPU를 정의했고 네트워크 언더바 CPU라는 걸 정의했고 네트워크 언더바 그 CPU에 이제 정의했는데 여기에 이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에 각각 이러한 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들이 있죠. 지금 X는 3개, Y 3개, 그 다음에 파라미터 요거 한 개 이렇게 해갖고 총 8개의 숫자가 지금 이제 CPU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연산은 뭘로 하냐면은 연산은 CPU로 해요. 그 다음에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얘네들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메모리를 쓰냐면은 그냥 컴퓨터에 붙어 있는 메모리 있죠. 뭐 삼성 이런 거 막 끼워져 뭐 그런 메모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메모리는 뭐 128 뭐 이런 그 기가 단위로 굉장히 이제 풍족하게 쓸 수 있죠. 요런 것들을 정의했는데 요거는 연산을 이제 GPU에 있는 코어가 있거든요. GPU에 있는 코어가 연산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올리기 위한 메모리는 GPU 메모리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연산은 CPU 코어가 하고 여기는 연산은 GPU 코어가 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여기 CPU가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메인 메모리거든요. 그 뭐 128, 64 요런 그 단위. 일단 GPU는 보통 16 아니면 24 요 정도 단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다르죠. 아무튼 CPU는 CPU에 있는 자료용끼리 연산이 가능하고 GPU는 GPU에 있는 자료용끼리 연산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CPU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웨이트나 바이어스는 CPU가 연결되어 있는 그냥 메인 메모리에 있죠. 그러니까 얘도 그 X라는 데이터는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연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GPU에 올라가 있고 얘도 GPU에 올라가 있죠. 요렇게도 연산이 돼요. 근데 얘는 GPU에 있고 얘는 CPU에 있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값인데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어쩌고저쩌고 뭐 나오는데 뭐 투 디바이스 여기서 투 디바이스라는 거는 CPU에 하나가 올라가 있고 하나는 GPU에 올라가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X가 CPU고 네트워크가 GPU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계산은 사실 X의 이러한 행렬곱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GPU에 올라가 있고 얘는 CPU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연산을 하고 싶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GPU로 올린다. 투, 쿠다,
땡 제로. 그쵸? 두 번째 방법, 얘를 CPU로 내린다. to CPU. 그쵸? 이렇게 하면은 에이씨, 바뀌어가지고 이거 다시 선언하겠습니다. 그게 X CPU에서 쿠다로 하잖아요. 그리고 X 언더바 CPU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그냥 상태가,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올라가 버려요, GPU로. 그래가지고 다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해놨죠. 그럼 다시 에러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봅시다. CPU, 그 다음에 요거의 결과는 그러면은 계산이 되겠죠? CPU니까. 그 다음에 얘도, 이거 제가 드래그한 요거 전체도 CPU에 있고, 얘도 CPU에 있죠. 그러니까 빼기가 계산이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민을 취하는 것도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요거 GPU가 있고, 여기도 GPU가 있는데, 요거 그럼 전체가 GPU에 올라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둘 다 GPU니까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논리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요. 여기까지는 CPU니까 계산이 돼. 근데 지금 드래그한 이 부분은 CPU에 있는데 얘는 GPU에 있죠. 그래갖고 뺄셈을 할 때 계산이 안 됩니다. 이때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PU가 올라가 있고 여기 CPU가 있고 뺄셈을 할 때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GPU를 쓰는 방법. 그냥 우리가 토치 텐서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거를 싹 다 GPU로 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애초부터 GPU에 올려갖고 살지 왜 이거를 굳이 CPU 버전으로 학습했냐. GPU 버전으로 올리면은 플랫 할 때도 CPU 버전으로 내려서 플랫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을 할 때 그 미분 꼬리표 있죠. 그런 거를 떼고 플랫을 해야지 되는 거였잖아요. 뭐 디태치를 쓰거나 점 데이터를 걸거나.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to CPU 이런 식으로 CPU로 들고 와서 플랫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조금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생략한 것도 있고 굳이 또 지금까지 학습한 거는 CPU를 써도 충분한 정도의 이제 그 데이터라서 CPU를 썼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할 거예요. CPU를 쓰기에 충분한 데이터 혹은 이제 GPU를 써야만 하는 데이터 이러한 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측정할 건데요. 타임이라는 모듈을 불러오고 타임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이 숫자를 T1이라는 거로 받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T2라는 거로 받고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건 시간을 제때 쓰는데 실행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던데 잠깐 3초 그러니까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건 대충 이렇게 시간이 재져요. 3.4인데 제가 4번 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간을 재고자 하는 그 코드 시점에 요걸 하나 받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끝난 시점에 요 얘를 하나 받고 두 개의 차이를 하면은 대충 이 T1이랑 T2 사이 이제 실행되는 시간을 잴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이제 대충 하나 만들 건데 그 512개의 노드를 받아가지고 제가 신경망을 하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CPU인데 CPU 그냥 이렇게 하고 요거까지는 지워버리고 CPU 버전으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X 같은 경우는 그냥 등간격으로 이렇게 쭉 있고 맨날 보던 거죠. Y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그냥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네트워크 만들어 갖고 시간만 잴 겁니다. 요거를 이제 할 건데 네트워크 토치에는 컨샷 대충 이렇게 만들고 512개의 노드를 받는다 했으니까 토치에는 리니어 이렇게 받아주고 Y가 디멘전이 1이고 512 이렇게 받아주고 그냥 뭐 렐로 걸까? 큰 의미 없어요. 뭐 시그모에도 걸어도 되고 시간만 재는 거라서
512를 이제 여기서 뭘로 받아야 돼요? 출력이 이제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네트워크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y가 이제 연속형이니까 MSE로 로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 아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나? 학습하면은 1000번 정도 할까? 이렇게 하고 스텝 1, 2, 3, 4 Y에서는 네트워크 X 로스는 진짜 지겹죠 이제? 지겨울 텐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문이 돌면서 학습을 끝나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T1을 넣어놓고 여기서 T1을 찍고 그 다음에 요거 포문이 쭈루룩 다 돌면은 이때 이제 T2를 찍고 T2 빼기 이제 T1을 하게 되면은 학습한 시간이 나오겠죠. 0.36 빠르대, 그쵸? GPU가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GPU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U로 하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투쿠다 이것만 하면 돼요. 쿠다 땡땡 0. 그다음에 요거 전체를 가로치고 투 쿠다 땡땡 0. X하고 Y 보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X를 보낸 이유는 이제 네트워크 X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려고. 그럼 네트워크도 쿠다로 보내야 되겠네. 네트워크 만들자마자 쿠다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GPU에 있죠. 여기는 X. 그 다음에 얘 네트워크도 GPU에 있지. 그러니까 요거의 결과는 얘도 GPU에 있겠죠. 그렇죠? 요게 GPU에 있죠. 그러니까 그럼 얘도 GPU에 있어야지만 계산이 되겠지. 로스라는 게. 그래갖고 Y도 쿠다로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쭉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숫자가 클수록 빠른 건가? 더 느리죠? GPU가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GPU가 더 느려요. 언제 빨라지냐? 이 노드가 많아지면 빨라집니다. 이거 제가 작년인가? 숫자가 왜 이러냐면은 2048 정도면은 이제 GPU가 더 빠를 줄 알고 2048 막 자신 있게 썼는데 안 돼가지고 0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조금 빨라질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자 20408 받아주고 시간 잽니다. 2.73초 걸렸네. 다시 0.47? 더 빠르네. 그쵸? 왜 이런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그 CPU가 요 상황에서 그냥 이게 그냥 제일 빠르죠. 0.36 이만큼 학습하는 게 제일 빨라. 그러니까 노드가 뭔가 이렇게 작을 때는 CPU가 빠른데 어느 정도 노드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GPU하고 CPU하고 속도가 역전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 CPU는 이제 그 코어가 있잖아요. 코어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유닛인데 너무 제 이제 옛날 얘기라면 TV에 그 TV란 말을 요즘 안 쓰나? TV 키면은 막 그 옛날 컴퓨터 나올 때 뭐 펜티엄 막 이러면서 듀얼 코어 막 이런 막 그 광고 엄청 크게 하면서 그 대단한 혁신인 것처럼 막 말을 했거든요. 코어가 두 개란 소리예요. 말 그대로 듀얼 코어. 요즘은 코어가 뭐 그래도 뭐 쿼드 코어도 나온 지 꽤 됐고 요즘 한 16개에서 한 32개 이 정도는 그냥 박혀 있죠. 웬만하면은.
근데 그래도 역시 막 뭐 그 여기는 막 그 코어 늘릴 때마다 하여튼 영어로 이름을 막 붙여줍니다. 뭐 헥사코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코어 하나하나 늘리는 게 힘들어요. 얘네는 코어가 몇 개 있냐면은 그냥 거의 기본적으로 10,000개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CPU보다 훨씬 많아요, 코어 수가. 근데 일을 못해. 얘는 일을 진짜 빨리빨리 잘하는 한 16명의 이제 코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데 약간 중국처럼 인해 전술이에요. 이 코어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이제 분업만 잘 시켜갖고 모든 코어에다 이제 갖다 주면은 얘네들이 일을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가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행렬곡 같은 거. 행렬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충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사람이나 이거를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 계산하고 이거를 반복하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야 1번 너는 이거 계산해, 2번 코어 너는 이것만 해, 이렇게 해서 나눈 다음에 계산된 걸 합쳐도 되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무조건 벡터나 이제 매트릭스 연산 같은 거 하면 일을 잘 분할하기만 하면은 그냥 그 코어가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계산 속도가 빨리 올라가게 됐죠. 솔직히 잘 모르겠다. 뭐 여기는 2.7이고 여기는 뭐 0.5 정도 뭐 이렇게 걸렸는데 뭐 난 큰 차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더 늘려보면 됩니다. 0을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볼게요. 20만 개. 노드스를 20만 개로 잡았습니다. 이거 돌아갈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안 되던데,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단위로 걸렸고 힘들던데,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미리 더 붙여놓고. 불안하네. 죽었나? 오, 됐다. 쉬었다 할까 잠깐 고민했었는데 84초. 이상하다. 이게 한 50 몇 초 걸렸던 것 같은데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무튼 84초 꽤 많이 걸리죠. 저는 이거 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이. GPU로 돌려보면은 1.39초 훨씬 빠르죠. 그래서 어떤 이제 특정한 경우에 GPU의 연산 속도가 이제 CPU보다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여기 뭐 키케다 뭐 노드 막 뭐 30개 이런 거 막 벌벌 떨면서 막 늘렸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CPU로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GPU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GPU는 이제 언제 쓰면 좋은지 요거를 좀 살펴봤고,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확률적 정사각관법입니다. 이거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거의 야매로 설명해가지고 제대로는 모를 거예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가